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늦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밤이면 울릉도와 독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지만 비바람의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서쪽에서 몰려온 비구름대가 늦은 오후쯤이면 우리 지역 전체를 적시겠고요. 이 밤 늦게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30에서 80mm의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평년보다 다소 높겠는데요. 비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10도, 포항 9도,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 늦게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 주말까지 내내 흐린 하늘이 예상이 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출이 힘든 사람들을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로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상품이 낮은 자격 요건으로 인해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28일 포항의 한 은행. 이 은행의 지점장 최영균 씨는 40대 A씨의 전세대출 심사를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세 금액이 아파트 시세 대비 좀 과다했고 직장 관계 서류도 의심이 가서 중개업소에 이제 전세 계약 사실을 확인 전화를 해보니까 중개업소도 없는 중개업소였기 때문에 최 씨의 빠른 신고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경찰은 추적 끝에 부산에서 대부업체 대표 54살 B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대출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을 모아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시켜 불법으로 은행 전세 대출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달 동안 불법 대출된 금액만 총 4억 800여만 원. 경찰은 업체 대표 B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과 임대인, 임차인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대출 상품이 진입 장벽이 낮아 범행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허점을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대출 상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구조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파악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올해 경북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019 경제진단과 2020년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대구는 2.1%, 경북은 0.9%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연구기관들이 예측한 올해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 2.2%에 경북은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경연구원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대구는 1.9%, 경북은 마이너스 0.3%로 분석했다며 올해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포항시는 규제 개혁의 하나로 올해부터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등에 대한 5개 영업을 허용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7년 특례 규정을 제정해 영일대와 송도 해수욕장, 설머리 물회지구 등에 한해 5개 영업을 허용해 왔는데 경기 활성화와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해 주거지역 외 전 지역에서 5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개 영업은 음식점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안에서만 가능하고 테라스나 베란다, 발코니 같은 지상 2층 이상의 장소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구조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독감 환자가 한 달 사이 2.5배 늘어난 가운데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독감 의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49.8명으로 첫째 주 19.5명에 비해 2.5배나 늘어났습니다. 연령별로는 7살에서 12살 사이가 가장 많았고 이어 13살에서 18살 사이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오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주 백다다기 오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상주 오이는 단단하고 맛있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수확 현장을 성나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철 오이 최대 산지인 상주 지역은 시설 하우스마다 백다다기 오이 수확이 한창입니다. 살이 꽉 찬 오이가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한겨울을 이겨낸 오이여서 수확에 나서는 농민들도 뿌듯합니다. 상주 백다다기 오이는 저장성이 높고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으로 경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맛과 품질에서 최고의 상품성을 인정받은 상주 오이는 서울과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전량 출하되고 있습니다. 상주 오이는 흑침 계열 오이로서 상주 지방 기후의 특성인 일교 거차가 큰 이유로 인해서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고 그로 인해서 뒤끝에 단맛이 받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에서 30% 정도 적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16kg 한 상자에 35,000원에서 6,000원 선으로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상주 샘물오이와 상주 생오이라는 상표로 출하되는 상주 오이는 우리나라 겨울 오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 토양 검증을 실시하고 이에 맞는 볏짚 투입과 미생물을 활용해 고품질 오이 생산에 힘쓰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설 현대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상주에서는 지난해 480여 농가가 682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겨울철 소득 장목으로 자리 잡은 상주 백다다기 오이 수확은 오는 6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어촌 수산 분야에 예산 423억 원을 조기에 투입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어촌 뉴딜 300사업으로 구룡포 삼정리항, 장기 영암 1, 2항, 흥해 5도 1, 2항에 총 사업비 263억 원, 구룡포 권영 일반 농산 어촌 사업에 75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다목적 행정선 건조와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 안전조업 지원 15개 사업에 77억 원, 대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 등 어자원 육성 21개 사업에 72억 원이 투입됩니다. 독도 방문객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독도를 밟았거나 배로 독도를 돌아본 방문객은 25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1천여 명이 늘었고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지난 2013년보다도 2,300여 명이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섬 일주도로가 개통된 뒤 울릉도 방문객이 9.3%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새벽 6시쯤 울진군 죽변항 남동쪽 15km 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통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밍크고래는 길이 5.2m로 죽은 지 20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고의 포획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죽변 수협에서 3,30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삼성과 대구FC는 지난해 각기 다른 성적표로 시즌을 보냈던 만큼 올 시즌에 대한 서로 다른 절실함이 있을 텐데요. DGB 대구은행 파크와 함께 성공적 시즌을 보낸 대구FC가 그 기세를 이어갈지, 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한 번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삼성이 달라진 모습을 보일지 서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라이온즈 파크 시대를 연 이후 단 한 번도 가을 야구를 선보이지 못했던 삼성. 초라한 성적표 앞에 2020 시즌을 준비하며 삼성이 꺼낸 카드는 과감한 변화였습니다. 신임 허삼영 감독 취임과 함께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절대 대체 불가 선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선수들, 주요 선수들 멀티 포지션은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나갔고요.
같은 취지에서 외국인 타자 러프를 대신해 살라디노를 영입한 삼성.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큰 움직임은 보이지 못한 가운데 오키나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팍 개장과 함께 우울함이 이어지는 삼성과 비교할 때 이곳 DGB 대구은행 파크 시대를 연 대구FC는 지난 시즌 말 그대로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리그 5위라는 성적은 물론 K리그 흥행을 견인했던 대구FC. 새로운 시대, 완벽했던 2019년. 기존 전력을 최대한 지키며 올 시즌 지난해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영입하는 선수는 뭐 물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대한 선수가 일단 우선 영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 뭐 김재우 같은 선수 영입을 할 거고 또 신인들로 또 영입을 해서 또 다시 젊은 층으로 또 새로운 선수를 키워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력 보강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FC는 오는 7일 승격과 FA컵 우승, 역대 최고 성적을 모두 만났던 약속의 땅 쿤밍으로 떠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상북도는 보건 분야에 예산 1,413억 원을 편성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 의료원 시설 보강에 148억 원을 투입하고 농어촌 보건 의료시설 개선에 88억 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또 분만 산부인과가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울진군과 김천시, 상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지원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영에 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서쪽에서 몰려온 비구름대가 늦은 오후쯤이면 우리 지역 전체를 적시겠고요. 이 밤 늦게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비구름대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까지 30에서 80mm의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평년보다 다소 높겠는데요. 비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낮아 춥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영덕 10도, 포항 9도,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 늦게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9도, 독도 1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 주말까지 내내 흐린 하늘이 예상이 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